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방대한 거시경제 흐름, 그중에서도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근본적인 변화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가니까 경제도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다룰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포스트 워 시대, 그러니까 이른바 진짜 경제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글로벌 국가들이 서 있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인 거죠. 미국, 중국, 유로존,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각자의 체력과 현재 상황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경제 퍼즐들을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시대의 K자형 경제, 두 번째는 AI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세 번째는 각국의 불공정한 출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과 자본 흐름까지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어젠다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젠다입니다. 제1장 트럼프 시대 K자형 경제. 여기서는 다분히 의도된 변동성, 그리고 그 이면의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볼게요. 다가오는 미국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꽉 잡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타임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2025년 초 중국 펜타닐 관세를 시작으로 2026년 2월 대법원의 IEEPA,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판결 이후에 재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4월에는 무려 50%에 달하는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까지 정말 공격적인 일정들이 촘촘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 수입품에 매겨지는 평균 관세율의 기준점 같은 건데요. 연준 데이터를 보면요. 이 관세 비용이 부과된 지 빠르면 5개월, 길어도 9개월 안에는 소비자 물가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누적 전가율이 1.0에 수렴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관세를 올리면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런 정책들이 결국 경제를 K자형으로 명확하게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OBBA 덕분에 고소득층의 엄청난 혜택을 보고 탄탄하게 소비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관세 정책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나 생활비 같은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2장 AI 도입과 인플레이션 패러독스입니다. 과연 AI가 우리의 예상대로 물가를 낮춰줄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2025년 초 미국 경제 성장에서 AI 투자가 기여한 비중이 무려 39%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AI가 도입되면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던 막연한 두려움을 이 데이터가 시원하게 깨준 셈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당연히 자동화 위험이 높지만 전문직 같은 고숙련 직종은 오히려 AI가 사람의 업무 능력을 크게 보완해줍니다.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AI의 피해자가 아니라 AI와 시너지를 내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논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확 높여서 결국 구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유도할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AI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부터 지어야 하고 전력망도 끌어와야 하죠. 민간 투자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프라를 깔기 위한 투자와 수요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핵심 어젠다입니다. 제3장 국가별 불공정한 출발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각국의 엇갈린 경제 현실을 조금 더 줌인해서 들여다볼게요. 트랙 위에선 글로벌 주자들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AI 투자와 고소득층의 굳건한 소비 덕분에 정말 무서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유로존은 어떨까요? 전쟁 여파로 불거진 고질적인 에너지 공급 제약 때문에 또다시 헐떡이고 있죠. 일본은 원유 수입 의존도로 인한 높은 물가 압력에 떠밀려 결국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한편 중국은 기나긴 디레버리징의 늪을 힘겹게 지나서 수출 주도형으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밸런스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진짜 제각각이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4%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이면을 뜯어보면 완전히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AI 붐을 타고 HBM이나 범용 D램 같은 반도체 수출이 빵빵 터지면서 한국 경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수 시정, 특히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공사비 폭탄을 맞은 건설 투자는 그야말로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온도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제4장, 달러와 원화 환율, 그리고 자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거시적 변화들이 글로벌 자본 이동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결론을 내려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째서 굳건하던 미국 달러화가 점차 약세 압력을 받게 될까요? 그 구조적인 논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는데 타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인상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양쪽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각국이 달러 대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이른바 탈달러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 악화, 즉 쌍둥이 적자 구조가 굳어지면서 달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린 시장에 대입해 볼까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기존 125bp에서 75bp 수준으로 확 좁혀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가 유지되면서 이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호황 덕분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쑥쑥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1,430원대 내외로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자,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선부터가 철저하게 다르고 불공정하게 세팅된 이 완전히 새로운 포스트워 글로벌 경제, 이 진짜 레이스에서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경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